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의 이 소설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의외로 끝까지 읽은 사람이 적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도입부에서 등장하는 니체의 영혼 회귀 사상에 대한 서술과 중반 이후 키치에 대한 언급이 일반 독자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요 등장인물 4명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설을 읽기 전 필요한 중요 개념과 인물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할까 합니다. 1. 니체의 영혼 회귀 사상. 니체의 영혼 회귀 사상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무한히 반복된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오늘 하루 겪은 일이 좋은 것이었든 끔찍한 것이었든 지루한 것이었든 어느 날 그대로 반복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좋았던 분들은 괜찮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끔찍한 일을 겪으셨던 분들은 고통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 한 번이 아니고 무한히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좋았던 일도 점차 무덤덤해지고 끔찍했던 일은 피할 수 없다는 강박감이 점점 더 우리를 짓눌러 오게 됩니다. 탈출할 수 없는 운명은 누구나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그래서 니체도 영혼 회귀 사상은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자신의 사명을 찾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찾아 나서는 이 과정은 아모르 파티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운명에 대한 사랑, 즉 인생의 놀이와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죠. 밀란 쿤데라는 니체의 사상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군데군데 표현해 놓았습니다. 영혼 회귀보다는 이례적이고 순간성을 간직한 삶에 더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파르메니데스의 말을 빌려와 모호함을 유지합니다.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의 모순이 가장 신비롭고 가장 미묘한 모순이다. 키치의 어원은 싸게 팔다 라는 뜻을 가진 페르키친 또는 거리에서 쓰레기를 모으다 라는 뜻의 키친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저급하고 감상적인 대중적 문화 생산물이라는 뜻이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재해석된 미학적 개념을 획득하면서 긍정적이고 창의적이며 실험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설에서 사용하는 키치는 일반적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밀란 쿤데라는 키치를 미학적 이상으로 보고 이 개념이 가진 전체주의적 폭력성에 주목합니다. 원래 키치는 신은 배설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배설행위를 하는 것은 신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취한다면 키치적이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중이 받아들이기 싫거나 수용할 수 없는 이질적인 것을 패척하는 상황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대중이 그들과 다름을 포용하지 않고 패척하게 되는 순간 전체주의가 되어버리고 소수의 개인들에 대한 탄압과 강요가 일상화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작가의 조국 체코에 대한 소련 침공의 경험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키치가 아름다움의 가면을 쓰고 음악과 미술 등에 침입해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되면 개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등장인물 중 사비나가 청년 작업장에서 들었던 확성기를 통한 악을 쓰는 음악들이나 피카소처럼 그리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공산주의 이론에 입각한 학교 미술 교육 등이 그 예에 해당됩니다. 3. 4명의 주요 등장인물들. 이 소설에 등장하는 4명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가볍게 사는 인생을 선택한 토마스 토마시와 사비나, 그리고 무겁게 살아가는 테레사 테레자와 프란츠로 구성됩니다. 작가는 이 4명의 인물 대비를 통해 파르메니데스가 말한 가벼움과 무거움의 미묘한 모순의 세계를 나타내려 했습니다. 먼저 토마스를 소개하자면 그는 이혼하고 혼자인 삶을 즐기는 잘나가는 바람둥이 의사입니다. 사랑과 육체적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혼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을 고수합니다. 자신의 집에 온 여자친구를 자정이 되기 전 내보내는 것도 원칙 중에 하나죠. 그러던 그에게 송진으로 방수된 바구니에 넣어져 강물에 버려졌다 건져 올린 아기 같은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테레사는 그의 인생의 원칙들을 어기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의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녀를 사랑하기에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는 테레사로 인해 사회적으로 하층민의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로 인한 원망의 마음도 있었지만 나중에 테레사가 이에 대해 사과하자 자신은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테레사는 어린 시절을 엄마에 대한 억압으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엄마의 실패한 인생의 증거였으므로 정신적, 육체적 핍박과 학대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15살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항상 엄마에게 다 주고 집안일을 도맡고 동생을 돌보는 생활을 합니다. 6가지 우연이 겹쳐 토마스를 보는 순간 운명의 남자라고 생각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결혼 생활 내내 토마스의 여성 편력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며 그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신분 상승 욕구를 가지고 결혼했지만 항상 하층의 삶으로 추락하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그녀의 불안증은 꿈으로 나타나서 그녀를 괴롭힙니다. 불안으로부터 도피를 선택해 토마스와 시골 생활을 하던 중 그들이 키우던 개 카로닌이 암에 걸리게 됩니다. 안락사를 시킬 시기가 되자 카로닌에 대한 그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남편 토마스에 대한 갈망적 사랑에 대해 생각합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원했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토마스에게 사과하게 됩니다. 사비나는 토마스의 여자친구로 그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입니다. 삶의 방식에서도 그와 같이 가벼운 쪽을 선택합니다. 자신을 억압하는 외부 조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배신이라고 표현하는 그녀의 삶은 부모, 남자, 친구, 공산주의 등등을 배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랑에 얽매이기 싫어하듯 사는 지역도 체코를 벗어나 스위스, 프랑스, 미국 순으로 자유분방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배신의 욕망 뒤에 숨어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그녀는 우울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토마스의 아들로부터 토마스와 테레사의 사망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헤어진 프란츠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벼운 존재의 무게에 짓눌렸지만 멈출 줄 모르는 그녀이기에 다시 멈추기가 싫어 미국으로 떠날 뿐입니다. 프란츠는 대학 교수이며 미남이고 멋진 몸매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여성의 원형을 자신의 어머니로 생각하며 정조를 최고의 덕목이라고 여깁니다. 아내와 딸이 있는 그는 사비나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고민 끝에 아내에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 사비나와 헤어지게 됩니다. 사비나는 무거운 관계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나중에 사비나는 좀 더 프란츠와 서로를 이해할 시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후 프란츠는 젊은 여대생과 같이 살게 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사비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다. 그는 키치적이지는 않지만 항상 대중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의 갑작스런 제안을 받고 사비나를 떠올린 그는 캄보디아 행진에 참여했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합니다. 이혼을 거부했던 그의 부인은 아내로서의 권리를 과시하며 마치 결혼식 같은 장례식을 치릅니다. 프란츠가 그녀의 삶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소설은 가벼운 토마스와 무거운 테레사, 가벼운 사비나와 무거운 프란츠를 연결시켜 두 커플들의 서로 다른 모순적 사고와 행동들을 대비해 보여줍니다. 이들 중 테레사만 유일하게 그녀의 무거운 삶이 선택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암시인 듯 그녀는 6번의 우연으로 토마스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지만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프란츠도 사비나의 시선을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두 사람은 사랑하는 상대에게 얽매이면서 살아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사랑을 무겁게 느끼는 것이죠. 이 4명의 등장인물 중 사비나를 제외한 3명이 모두 어이없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인생을 가볍게 살든 무겁게 살든 죽음은 상관없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소설은 주인공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모순적 삶의 미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든 본인의 선택이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양극단을 선택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런 양극단의 사상을 이미지화해서 보여주고자 한 작가의 의도로 인해 책의 내용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일반 독자들이 참을 수 없는 독서의 무거움을 느끼기 전에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편에는 좀 더 쉬운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